1939년 5월 15일 로저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전기를 쓰려다 보니 그 고역이 다시금 견디기 어려워져서 며칠간 중단하고 1895년 5월을 되돌아보려고 한다.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작은 층계참에서 바라보면 축축하고 냉기가 도는 날이다. 허물어지는 이웃집에서 들어온 흙먼지에 뒤덮인 에서니엄 평론지의 논문들과 프라이의 편지들 너머로 하늘빛을 바라본다.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은 흙먼지를 반사한 듯 흙탕물 색깔이다. 내면의 풍경도 한 가지다. 어젯밤에 마크 거틀러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면서 이른바 문학을 그림의 진실성과 비교하며 통속적이고 열등하다고 비판했다. 문학은 늘 브라운 씨와 브라운 부인을 다루니까요. 개인적이고 하찮은 것을 다룬다는 얘기였다. 5월 하늘처럼 상쾌하게 자극적이고 냉기가 도는 비평이었다. 어머니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화가가 되어야 할 테고 제대로 해내는 건 세 잔의 그림을 그리는 것 못지않게 어려울 거다. 어머니에 관한 명확한 극소수 사실 중 하나는 어머니가 매우 상이한 두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이다. 7, 8살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보다 더 나이 든 여자의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보면 그 사실에서 포착되는 것이 있다. 어머니는 마모되어 특색이 없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에 지배되지도 않았다. 나중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지만 44년 전에 49세로 죽은 사람에게 어떤 실체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지금 살아있는 자식 셋과 그들 마음속 기억 외에는 책 한 권도, 그림 한 장도, 그 어떤 업적도 남기지 않은 사람에게 기억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 기억을 확인해 줄 것, 그 근거가 되어줄 것은 없다. 다만 2번의 결혼이라는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은 어머니가 아주 상이한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은 예절의 전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성의 전형이었다. 어머니는 그 두 사람을 포용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어머니의 성격을 측정하는 30cm 자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성격을 이룬 요소들은 어슴푸레한 여명 속에서 형성되었다. 어머니는 1848년 인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잭슨 의사와 프랑스인 혈통이 절반이 섞인 여성의 딸이었다. 교육을 받을 기회는 많지 않았다. 늙은 가정교사에게 프랑스어를 배워서 꽤 유창한 억양을 구사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연주했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한 책 중 하나인 드퀸시의 아편 중독자가 어머니의 탁자에 꽂혀 있던 것이 기억난다. 어머니는 생일 선물로 스콧 전집을 골랐고 외할아버지가 초판본으로 사주신 그 전집은 일부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분실되었다. 어머니는 스콧을 열정적으로 좋아했다. 어머니는 훈련된 마음이 아니라 본능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책에 관한 한 그 본능은 강렬했던 듯하고 나는 그것이 좋았다. 내가 햄릿을 낭독하면서 슬라이버를 실버로 잘못 읽었을 때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아버지와 함께 버지를 읽을 때 음절의 장단이 틀리자 아버지가 펄쩍 뛰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세 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는 병약했기에 어머니는 간호를 하고 병상에서 시중 드는 데 익숙했다. 크림 전쟁 중에 외가는 웰워크에 있었는데 히스에서 훈련받는 군인들을 간호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미모는 어린 시절부터 일찌감치 드러났다. 어머니를 경탄하는 시선으로 보호하고 자기 미모를 절대 의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혼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리를 데려가게 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의 미모를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아마도 미모 덕분에 어머니는 가정교사에게서 받은 것보다 훨씬 중요한 교육, 인생 교육을 아마도 받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리틀 홀랜드 하우스에서 많이 지냈는데 어느 정도는 그곳에 머물던 화가들에게 좋은 모델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리틀 홀랜드 하우스는 어머니의 세계였다. 그 세계는 어떤 곳이었을까? 여름날 오후의 세계일 것 같다. 넓은 정원에 서 있는 희고 고색 창연한 대저택이었을 것이다. 긴 창문들이 잔디밭 쪽으로 열려 있다. 크리놀린을 댄 불룩한 스커트를 입고 작은 밀짚 모자를 쓴 숙녀들이 창문으로 밀려 들어오고 팽이 모양의 바지 차림에 턱수염을 기르는 신사들이 그 뒤를 따른다. 때는 1860년쯤. 뜨거운 날이고 잔디밭 여기저기에 놓인 탁자에는 딸기와 크림이 담긴 큰 그릇이 놓여 있다. 사랑스러운 자매 6 중 몇 명이 그 다탁을 관장한다. 그들은 불룩한 스커트가 아니라 매우 화려한 베네치아풍 드레스를 입고 있다. 그들은 왕자에 앉아 이국적인 강한 몸짓을 하며 유명 인사들에게 그리고 인도의 지배자, 정치가, 시인, 화가 등에게 말을 건넨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는 목까지 단추가 채워지고 부드럽게 흐르는 줄무늬 실크 드레스 차림으로 창문에서 걸어나간다. 그들 말대로 어머니는 물론 미의 화신이다. 어머니는 크림과 딸기 같은 접시를 들고 거기 말없이 서 있다. 아니면 지시를 받고 정원을 가로질러 신사분의 화실로 일행을 안내한다. 위대한 와치의 그림이 걸린 길고 나지막한 방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조아킴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시를 낭송하는 소리도 들린다. 토비 삼촌이 페르시아 시인들의 번역본을 읽을 것이다. 나는 회고록들을 읽으며 얻은 장면들로 그 광경들을 쉽게 채울 수 있다. 챙이 넓은 중절 모자를 쓴 테니슨이나 작업복 차림의 와츠, 소년 복장의 앨런, 붉은 셔츠를 입고 있는 가리발디, 가리발디에게서 내 어머니에게 눈길을 돌리는 헨리 테일러를 그 장면에 넣을 수 있다. 헨리 테일러는 아름다운 소녀의 얼굴은 내게 그 이상이다 라고 시했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눈길을 돌려 어머니의 실제 모습을 찾아내고 어머니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상상하고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올 문장을 하나라도 표현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나는 몽상에 빠져 어느 여름날 오후를 그려본다. 하지만 그 몽상은 한 가지 사실에 기반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우리를 멜버리 로드에 데려간 적이 있었다. 옛 가든에 세워진 거리에 이르자 어머니는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손뼉을 치며 마치 요정의 나라가 사라진 듯이 소리쳤다. 바로 여기에 그 정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이다. 그래서 나는 리틀 홀랜드 하우스가 실로 어머니에게 여름날 오후의 세계였다고 짐작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토비 삼촌을 존경한 것도 사실이리라. 그분의 지팡이는 위쪽 구멍에 술이 매달렸을 아름다운 18세기 물건이었는데 하이드파크 게이트의 어머니 침대 맡에 늘 세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소박하고 무비판적이며 열정적인 영웅의 숭배자였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친아버지인 늙은 잭슨 의사보다 토비 삼촌을 더 많이 좋아했다고 말했다. 점잖은 잭슨 의사는 잘생겼고 놀랍게도 갈기처럼 뻗은 흰 머리칼들이 머리 둘레에 삼각모자 모양으로 나 있었지만 평범하고 세속적인 그런 노인이었다.
그는 캘커타에서 일어난 유명한 독약 사건 이야기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했다. 잭슨 의사는 이 시적인 요정의 나라에서 배제되었고 그 나라를 향해 틀림없이 분개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성격에서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그러한 면은 아마도 외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진다. 리틀 홀랜드 하우스는 어머니에게 학교와 다름이 없었다. 어머니는 당대 유명 인사들의 일상생활에서 아가씨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하도록 그곳에서 배웠다. 차를 따르고 딸기와 크림을 건네고 그들의 지혜로운 말을 공손하게 경청하고 와츠는 위대한 화가이고 테니스는 위대한 시인이라고 인정하고 웨일즈공과 춤을 추는 법을 배웠다. 똑실하고 영적인 할머니를 제외하면 할머니의 자매들은 빅토리아 사회의 시류에 철저히 영합하는 세속적인 인물들이었다. 분명 버지니아 숙모는 어머니와 사촌간인 자기 딸들 중 하나를 베드퍼트 공작과 결혼시키고 다른 딸을 헨리 서머세트 경과 결혼시키려고 몹시 괴롭혔다. 그 고문에 비하면 중국인의 신발이나 구두는 하찮은 고문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나는 회고록에 빠져들어 실제 인물 줄리아 잭슨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서 내가 포착할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두 남자가 어머니에게 청혼을 했다는 사실뿐이다. 한 사람은 홀만 헌트였고 다른 사람은 조각가 울러였다. 어머니가 놀이방을 벗어날 나이가 채 되기도 전에 그 두 건의 청혼이 있었으나 거절되었다. 또한 나는 어머니가 녹색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쓰고 수상 파티에 갔을 때 앤 세커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아버지의 누이인 캐롤라인 고모는 혼자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언제나 둘러싸던 숭배자들이 보이지 않아서 놀랐다. 아니, 숭배자들이 다 어디 갔지? 라고 그녀가 묻자 앤 세커리가 오늘은 우연히 여기에 없네요 라고 말했다. 이 사소한 장면을 보면 17살이나 18살쯤의 줄리아가 고고했고 자신의 미모로 인해 주위의 정적을 드리웠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이 사소한 장면이 벌어진 시기는 추정할 수 있다. 어머니가 19에 결혼했으므로 18 이상이었을 리는 없다. 어머니는 베니스에 갔다가 허버트 더거스를 만났고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어머니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이게 전부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이상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는 4년 후 그가 죽었을 때 어머니 자신이 그 어느 인간보다도 불행했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 키티맥스가 내게 알려주었다. 키티맥스는 어머니와 아주 친했지만 어머니가 허버트 더거스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은 것은 그때뿐이었기에 키티는 그 말을 생생하게 기억했다.